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서아시아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거냐. 자, 저번에 했었던 수메르 문명에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민족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게 돼요. 이 지역의 특징, 개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뭐 어떠한 민족이 있었는가? 시험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뭐 히타이트, 그리고 뭐 이제 해양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배 타고 다니는 애들, 페니키아, 그리고 뭐 교회 다니시는 친구들은 뭐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 뭐 이러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러한 민족들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제국으로 요약이 되냐면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이 중동 지역,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자, 이 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통일을 하게 되냐면은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제 되게 좋은 땅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좋은 점을 이제 막 융합을 하는 거지, 본인들한테.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철제 무기라든가 혹은 기마전술, 말 타고 이제 싸우는 기마전술 등을 잘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들을 전쟁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또 뭘 하게 되느냐? 관료제. 관리들의 그러한 관료제를 굉장히 잘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수메르 문명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은, 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어. 누가? 아시리아가.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뭘 설치를 하게 되느냐? 지구라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메르 문명의 쐐기 문자, 이러한 것들을 또 사용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아시리아가 통치를 이제 이러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통치를 좀 이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좀 서툴러. 그래서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내가 정복을 했어. 그랬을 때 이 제국을 힘으로 이제 했으니까 힘으로 통치를 하려고 해. 그래서 어떤 통치? 강압 통치를 합니다.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강압 통치. 자, 강압 통치를 하는 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뭐 세금을 엄청나게 띄어간다든가 혹은 민족을 점령한 다음에 이 민족을 본인들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삼고 그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본인의 수도로 이렇게 막 억지로 데려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강압 통치를 굉장히 하다 보니까 제국이 커 나갈수록 적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러면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얼마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건 이제 신아시리아인데 어쨌든 그렇게 제국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커진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멸망. 자, 아시리아 이렇게 보고요. 아시리아의 이러한 실패를 보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타자 누구? 자,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만든 페르시아. 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이 중동 지역에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누구? 교과서에서 키루스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루스 왕 때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얘네들이 주로 활동을 하던 시기는 BC 6세기에서 4세기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키루스 대왕이랑 나중에 뭐 다리우스 왕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키루스 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페르시아 민족이 굉장히 다른 민족, 뭐 바빌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막 지배를 당할 때 너무 서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좀 나름대로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어떠한 통치? 관대한 통치, 관용 정책을 실시를 하자. 관용 정책, 잠시만요. 부러졌네. 자, 관용 정책. 이러한 내용들을 실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또 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이제 제국을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교가 나오냐면은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종교가 나오게 돼요.
조로아스터교. 이게 뭐냐면은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언제 태어났는지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한 썰은 뭐 10년 동안 뭐 어떤 동굴에 있었대. 막 꾀지지 하겠지. 근데 걔가 동굴에서 있으면서 어떤 신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광명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막 천사들을 보내고 본인이 또 막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조로아스터에게 얘기를 해요. 조로아스터는 딱 이제 딱 느끼는 거지. 그 내용으로 하면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세상은 선과 악이 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있는데 이 광명의 신 아우라 마즈다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고요. 자유의지가 있고 여기에서 선택하길 바래.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 애가 착하게 컸으면 좋겠어? 나쁘게 컸으면 좋겠어? 겁나 착하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랬는데 어쨌든 애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닌게는 선과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조로아스터 교를 믿으면은 어떠한 거야? 선이지. 아우라 마즈다는 선을 이렇게 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로아스터 교를 믿어야 되고, 조로아스터교는 어떠한 국가의 종교예요? 페르시아의 종교야. 그러다 보니까 아우라 마즈다의 뜻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로아스터교를 믿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뭐 해야 돼요? 전 세계를 정복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키워드야. 조로아스터교 좀 중요합니다. 페르시아의 종교기도 하고 나중에 많은 나오는 그 국가들의 조로아스터교가 빠짐없이 나와요. 그랬을 때 페르시아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 대제국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굉장히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와요?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가면은 페르세폴리스를 가면은 궁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궁전에 다양한 양식의 뭐 바빌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저기 멀리 그리스의 그런 건축 양식까지도 같이 짬뽕된 건물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국제적인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페르시아 이 제국을 컨트롤해야 돼. 어떠한 친구들? 자, 키워드 나옵니다. 왕의 땡땡 이러한 내용들. 왕의 귀, 왕의 눈 이러한 친구들은 뭐야? 총독이야. 다리우스라든가 뭐 이러한 친구들의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총독. 그리고 왕의 길, 역참제라는 거죠. 역참제. 이 총독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참을 만들어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페르시아. 자, 근데 어떻게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되는가? 버트, 지방에서 나대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리스 친구들이. 얘네들을 뚜까 혼내주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 근데 패배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총독들이 뭐야 별로 싸움 못하네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누구랑 싸웠다고 했어?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그랬을 때 그리스에서 힘 좀 쓴다는 누구?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언제? 기원전 BC 330년에 멸망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살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요게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페르시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페르시아를 따라하게 되거든. 살펴볼까요? 자, 파르티아 나옵니다. 파르티아. 그 다음에 누구? 파르티아. 자,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시기를 보면은 BC 2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서 AD 3세기야. 언제예요? 중국 한나라랑 연대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중개무역 했다라는 거. 중개무역. 근데 어디 사이에서 중개무역? 서쪽으로는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나라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파르티아 이후에 파르티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누가 다시 또 페르시아를 계승하겠다 이러한 친구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름도 비슷합니다. 바로 사산. 안 비슷한데요. 지금부터 봤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는 거지. 거의 한 3세기에서 7세기까지 3세기에서 7세기까지 활동하는 국가다. AD 3에서 7세기까지 이렇게. 자, 사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똑같이 중개무역 가요. 중개무역도 가는데 주로 누구랑 싸우느냐? 서양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서양사는 좀 나중에 배우니까. 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이 나중에 두 개로 찢어져. 서로마, 동로마. 그랬을 때 로마 제국이랑도 얘는 맞짱을 뜨고요. 뭐 에데사 전투 보면은 로마 황제를 잡아 얘네. 겁나 세. 로마에서 나중에 동로마라고 있거든요. 동로마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잔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잔티움까지 갈등 관계를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냐면은 이 두 국가들이 모두 페르시아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페르시아어라든가 페르시아 종교를 믿게 되는데 그 종교는 당연히 무슨 종교겠어? 조로아스터교겠지. 플러스 알파로 사산 페르시아 때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어떠한 종교가 창시가 되냐? 마니교가 창시가 됩니다. 마니교인데 종교가 많이 들어갔어. 뭔 개소리야. 진짜 많이 들어갔어. 서양에 있는 크리스트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서양 쪽에 크리스트교. 그리고 불교에서 아니지. 인도의 불교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종교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마니교.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니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산 페르시아 정리를 하고요. 파르티아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선악,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부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양의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네. 조로아스터교는 크리스트교에도 영향을 주고, 근데 나중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이비라고 이단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니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 페르시아까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또 많이 알지 못하는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안녕.